반갑습니다. 베라입니다. 자, 오늘은 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바로 제 재회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재회 팁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재회를 해보신 분들이 얼마나 될지 싶어요. 근데 우리는 재회를 했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있었던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재회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저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는 일단 만난 지 이제 얼마나 되죠? 이제 6년 좀 넘어가요. 네, 그리고 잠깐 이제 휴식기를 가졌다라고 표현할게요. 그때가 사귄 지 한 2년 반쯤 돼갈 때쯤? 네, 그때 이제 제가 왜 별담님과의 어떤 교제에 있어서 좀 교제하는 데 있어서 그한 좀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계기가 뭐였냐면은 여기 정리하자면 제가 차인 쪽이고요. 찬 쪽이에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관계를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연애 초반 때는 이제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져.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뭐 별담님도 저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조금씩 이제 별담님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모든 남녀 관계가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호르몬이 연애 초반 때 생기는 호르몬들이 있거든요. 뭐 페니레트라민이라던가 뭐 바소프레신이라던가 뭐 옥시토신, 뭐 도파민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짧게는 6개월에서 길어봤자 2년까지밖에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 상대에 대해서 좋은 점만 보이는 것들이 콩깍지가 벗겨진다고 하죠. 그러면서 점차 이 상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권태기가 왔다. 그죠. 이거에 좀 장황하게 설명한 거고요. 그죠? 좋게 보이고 싶어서라고 얘기하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요. 별담님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열심히 살고 좀 귀감이 돼 보이는 그런 뭔가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여자를 원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뭐 별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뭐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 뭐 연애도 있지만 삶에 있어서 좀 권태기도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더 삶을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귀감이 되고 나도 여기 따라서 파이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별담은 그 당시에 많이 좀 나태해졌다라고 저는 느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반문할 수 있는 게 이제 흔한 이제 연인들의 싸움이 발발 이렇게 되는데 너도 그런 주제에 왜 나한테가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기감을 찾아야지 왜 상대방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이게 없으니까 싫어. 이거는 되게 잘못되고 그릇되고 되게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릇된 자유. 그러나 자,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다 이제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가 그런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라도 보면서 뭔가 이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대리만족이라고 네, 하죠. 맞아. 대리만족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나도 그걸 따라서 뭔가 귀감이 되고 영감을 받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느껴졌어요. 물론 이런 말을 하는 게 되게 웃겨요. 왜냐면은 나는 그렇게 살면서 이 여자는 이렇게 안 산다. 이렇게 되면은 할 말이 있는데 나도 그러지 않으면서 이 여자도 그러지 않다라고 하면 되게 모순적이죠. 그러나 사람은 항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애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이기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헤어짐을 구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냐라고 한두 번 얘기하더니 바로 체념을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체념. 내가 그러니까 뭐 물론 내가 헤어지자라고는 했지만 동시에 내가 영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나름 2년 반 사귀면서 꽤나 많은 영향력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여자의 한 삶에 내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그것도 이제 지만의 생각. 네, 그죠. 근데 굉장히 덤덤하게 그래 알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났어요. 근데 이제 백다님이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를 그날 해볼게요.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을 당한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일상을 똑같이 보내다가 오전에도 똑같이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전화하다가 그러니까 제 기억에 헤어지면 오후에 좀 싸웠어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제 3자의 문제로 싸우다가 갑작스럽게 약간 급발진의 느낌으로 헤어지는 게 낫겠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 정도인가 3번 정도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 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다시 생각해보고 싶지 않대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지금 정리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나중에 조금 더 마음이 안 좋고 더 아파지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장황한 쓸데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되게 포장이 잘 된 소리를. 근데 2번 정도 물어봤는데 안 되겠대요. 그럼 어떻게 안 되겠다는데 알았다. 알겠다 그랬더니 또 되게 오지랖 넓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지가 헤어지자고 하는 바람에 갑자기 너 울지 말고 이래요. 되게 또 황당한 거. 이게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때 고민했어요. 쫓아가서 때릴까? 정신 차리라고 몇 대 때리면 될까? 아 근데 또 이제 약간 이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연애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남자를 만났으니까 이 남자가 헤어지자고 했으면 완전 끝이겠지. 이성적으로 얘기를 한 거겠지. 내가 2번을 배물었는데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뭐 어떻게 체념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말도 했어요. 나는 행복하라고 말 못하겠다. 나는 네가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꼴은 못 보겠다. 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고 그대로 잤어요. 울다가 잤어요, 진짜로. 근데 꿈에서도 4번을 차이는 거예요. 1시간을 잤는데 일어나서 내가 왜 차였는지 영문도 모르겠고 도대체 갑작스럽게 이런 급발진은 뭐며 그 마무리를 이별은 아름다울 수 없어요. 어떤 이별도 마무리를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했지만 이 더러운 기분은 뭐며 라는 생각까지밖에 안 했어요. 그때는 권태기가 왔다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권태기가 왔다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되게 포장을 잘했던 것 같아요. 권태기가 온 걸 표시를 안 내려는 그런 포장을 잘했던지 그런 것조차도 몰라서 그때 당시 저한테는 갑작스럽게 헤어지는 소리 들어서 이게 혹시 딴년이 생겼나? 라는 회로가 조금 있었어요. 자, 그렇게 몇 개월이었죠? 저희가? 그렇게 헤어지고 이제 6개월? 6개월 정도. 자, 그 사이에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좀 이제 얘기할게요. 저는 헤어지고 나서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죠. 사실 별담님의 프로필 사진들을 봤었어요. 자,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별담님의 프로필 사진들을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에 와서 이렇게 분석이 되지만은 그때 당시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여자가 아직도 날 좋아할까?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별담님의 프로필 사진이라든가 인스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단서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 여자에 대해서 나에 대한 영향이 남아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적으로 저도 몰랐지만 무의식적으로 계속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 뭔가 되게 잘 사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은 거예요. 여기저기 잘 놀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먹고 뭐 이것도 저것도 뭐 선물도 받고 뭐 열심히 살고 살도 엄청 뺐죠 그때? 그때 지금보다 한 거진 9kg 올라갔어요. 네. 얼마나 뺐었죠 그때? 그때는 빼고 싶어서 뺀 게 아니라 네. 그냥 빠졌어요. 그냥 빠져서 48kg까지 내려왔었어요. 한 달 만에. 몇 킬로 빠진지 얘기하면 안 돼요? 뭐 상관은 사실 없는데 하도 뭐 이상한 영상 하도 네. 많이 올라왔고 이분께서 20kg 20kg 정도 빠지셨어요 별담이. 그래가지고 내가 나랑 사귈 때보다 더 예뻐지는데 뭔가 그게 되게 그랬어요 저는. 되게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이렇게 되게 그때 당시 막 정신 없었던 상태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 다시 일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셨었죠. 처음에 그랬죠. 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제재를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솔직히 회사 내 영향력도 있었고 되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웠지만은 이 관계에서 우리가 또 만났다가 또 싸우게 되면, 왜냐면 연애 초반에 좀 많이 싸웠다고 기억이 나거든요. 많이 싸웠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러다가 회사 안에서 또 싸우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은 회사에 입지나 이런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다가 일은 먼저 하게 됐어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분 남자분의 피셜이고요. 이제 여자인 제 피셜이 들어가면요. 헤어지고 그날 당일은 밥을 못 먹었어요. 밥이 너무 역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밥을 되게 잘 먹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운동도 나가고. 그러니까 옛날에 어릴 때는 연애하다 헤어지면 내가 힘든 모습을 보여줘서 저 새끼가 후회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보면 네가 회개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제 이분과 헤어지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내가 너보다 잘 살면 그게 되게 최고의 복수겠구나. 아까워 미치겠구나. 어디 가도 저런 여자 없다라는 소리 듣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살던 거예요? 그래서 농담이에요. 이게 최고의 목표였는데
그 다음 이제 한 달간 살이 안 빠지던 살이 급격히 잘 빠지는 거예요. 이제 최고의 다이어트, 이별 다이어트.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으니까 새벽에 뭘 먹어도 빠지고, 그러니까 진짜 가만히 있어도 빠지고, 누워 있어도 빠지고, 잠만 자도 빠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살이 이렇게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좀 행복했어요. 헤어지긴 했지만 살이 빠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때 되게 많이 나와들었어요. 이분 말처럼 그 온갖 호텔 파티라는 파티는 다 알아내서 섭렵하고 다녔어요. 약간 거기서 이 구역이 미친년이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온갖 호텔 파티를 다 섭렵하고 다녀가지고 그 파티에서 이제 만나는 남자들 뭐 되게 호텔 파티는 되게 달라요. 막 모델들도 오고요. 막 이렇게 우락부락 막 이렇게 만지고 싶은 분들도 오고요. 얼굴이 막 멀리서 봐도 후광이 비친 이런 분들이 와요. 근데 제가 거기서 미친년처럼 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분들 대시를 받았어요. 막 되게 예뻐서 받았다 이런 것보다 그냥 거기서 잘 노는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다라는 뭐 이런 이유로 대시를 많이 받고 그냥 만나서 밥도 먹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물도 받고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냥 당연히 잘하고 싶었어요. 난 이 정도 받는다. 너 같은 거한테 차여도 난 이 정도 받고 다닌다. 이 정도의 남자를 만난다. 이런 것들을 약간 표출하고 싶어서 뭐 인스타라던가 그러니까 SNS 관리 같은 걸 좀 자주 했어요. 꾸준히 하고 그렇게 살다가 저는 정말 괜찮게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잘 살고 있고 노력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이분의 이제 근접한 지인을 만났어요. 쉽게 말하면 이분의 스승 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분이랑 이제 일 때문에 일을 같이 하기로 했던 게 있어서 일 좀 도와달라고 해서 나가는데 그분이 저를 처음 보자마자 그러니까 처음 보자마자 했던 말이 아 괜찮은 게 아니네 얘도 맛이 같네 이거였어요. 처음 했던 말이. 그래서 그분이 저보고 했던 말이 다시 만나라였는데 근데 이 다시 만나라 이전에 제가 이분 말처럼 일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무슨 생각이었냐면 약간 돈이 좀 필요했었어요. 일을 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사실 제가 이 회사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었었어요. 매출도 괜찮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제안해도 이 회사에서는 아쉬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되게 말 같지 않은 계약서를 나열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제가 생각해도 너 여기서 일하지 말래요. 이 계약서가. 왜? 회사에 오지 말래요. 출근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출근하는 시스템은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가능하면 회사의 모두와 마주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소위 왕따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되게 뭐 언어로 말하면 뭐 프라이빗한 너의 뭐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인데 그냥 보이지 말라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머리 좀 굴렸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제대로 제가 일을 먼저 하게 된 계기는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약간 영화 같은 그 스펙타클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일을 다시 하고 싶다고 연락했을 때까지의 시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그냥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제가 퇴근을 하는 길이었거든요. 퇴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갑자기 제 이름 딱 야 저기야! 그랬더니 갑자기 머리통을 잡았나?